안녕하세요. 예뻐지는 도도TV 도쌤입니다. 자, 오늘은 다크서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다크서클 고민 많으시죠? 많은 분들이 다크서클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술도 받으시고 바르는 것도 발라보시고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떨어지지 않는 이 다크서클, 되려 내려가고 무릎까지 내려갈 것 같은 이 다크서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다크서클 없어지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잘못된 시술을 받아서일 수도 있어요. 나한테 맞는 시술을 받으면 다크서클 분명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 비법 제가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다크서클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다크서클은 종류에 따라서 치료법이 정말 달라집니다. 다크서클의 종류 4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자, 옆에 거울을 두시고 내가 어떤 타입인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다크서클 유형 첫 번째, 바로 색소 타입인데요. 말 그대로 눈 밑에 다크서클에 색소가 있는 분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크서클이 보이시는 분들인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여기 보이세요? 요 다크서클 경계 안쪽이 약간 거무튀튀하게 색소가 있는 분들이 색소 타입에 해당하세요. 뭔가 꺼짐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색소, 그러니까 그야말로 색깔이 있기 때문에 어두워 보이는 거죠. 이런 분들은 이런 색소를 없애는 치료를 받으시면 다크서클 해결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다크서클을 밝게 해주는 토닝이라든지 레이저, 색소 레이저 치료를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미백 주사, 그러니까 이 다크서클을 밝게 해주는 미백 주사를 맞으시면 해결이 되시는 거죠. 다크서클 타입 두 번째, 눈 밑 꼬랑이 많이 꺼진 타입인데요. 우리 얼굴은 전체적으로 지방이 덮고 있는데요. 이 지방층 가만히 있으면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구획구획 나눠주는, 지방을 잡아주는 벽 같은 경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인대인데요. 어떤 식이냐면 우리 왜 패딩, 누빔 패딩 같은 거 있잖아요.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퀼팅 무늬로 돼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패딩, 누빔 패딩에 솜이 들어가 있는 부위가 있고 이 바느질로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는 부위가 같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지방을 솜이라고 생각하면 이 인대가 바느질처럼 지방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해요. 패딩에 보면 솜이 있는 부분은 빵빵하게 올라와 있고 바느질이 돼 있는 부분은 푹 꺼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늬가 보이게 되는 건데, 얼굴도 마찬가지로 지금 봤을 때 이 부위가 되겠네요. 이 부위가 바로 바느질 돼 있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위쪽 이렇게 빵빵하게 올라 있는 부위가 솜이 있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방, 솜이 있는 부위를 인대, 바느질이 붙잡고 있는 형상인 거죠. 그래서 이 부위가 꺼져 있는, 바느질 부위가 꺼져 있는 분들은 이 바느질 부위를 필러로 살짝만 메꿔주시면 솜이 있는 부위랑 바느질이 있는 부위가 경계가 없어지면서 다크서클이 없어지는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눈 밑 꼬랑이 많이 꺼진 타입, 많이 꺼지신 분들은 이 꺼진 부위를 눈 밑 꼬랑 필러로 살짝 메꿔만 주면 경계가 없어지면서 다크서클이 없어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죠. 다크서클 타입 세 번째, 눈 밑 지방이 빵빵한 타입인데요. 이런 분들은 어떤 거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눈 밑 고랑이 꺼진 타입은 바느질이 푹 패인 타입이었다면 지금은 솜이 빵빵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타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여기가 되겠죠. 요 바느질 부위가 꺼진 게 아니라 이 지방 부위, 솜이 들어가 있는 부위가 빵빵하게 불룩하게 나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경계가 물론 당연히 보일 거예요. 여기가 빵빵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왜 패딩 같은 것도, 패딩, 얇은 패딩일 경우에 괜찮지만 빵빵한 패딩 같은 경우에는 볼륨감만큼이나 이 실밥 부위가 많이 푹 꺼져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실밥 부위를, 예를 들어서 이 꺼진 부위를 거기만큼, 패딩 두께만큼 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눈밑이 이렇게 빵빵하게 올라오겠죠. 이렇게 눈밑 지방이 빵빵한 분들은 패딩의 부피를 줄여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럼 이렇게 눈밑 지방이 빵빵하신 분들은 어떤 시술을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은 눈밑 지방을 녹이셔야 되는 거죠. 그 아이슈링크가 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슈링크가 이 빵빵한 눈밑 지방을 녹여주는 효과도 같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슈링크를 같이 하신다거나 아니면 눈밑 지방을 녹여주는 눈밑 지방 분해 주사, 지방 분해 주사가 이 눈밑 지방에도 같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눈밑 지방 분해 주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눈밑 지방을 좀 더 녹여주는 레이저 시술을 같이 받으시면 이 솜의 부피, 이 지방의 부피를 줄여서 다크서클을 좀 더 얕아 보이게 할 수 있어요. 다크서클 타입 네 번째, 전체적인 볼륨감이 없는 타입인데요. 이런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이 눈 밑 꼬랑이 꺼진 타입과 다르게 전체적으로 이 손가락으로 꾹 누른 것처럼 여기가 아예 퀭하니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눈 밑 꼬랑이 꺼진 타입은 전체적인 볼륨감은 있는데 요 경계선이 뚜렷하게 보이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여기만 메꾸면 되지만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없는 타입은 이 눈 밑이 손가락으로 누른 것처럼 푹 꺼졌기 때문에 이 고랑만 메꾼다고 해서 다크서클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평평한 땅에 바퀴 자국이 난 것처럼 샤프하게 꺼진 모양이 이번 유형의 눈물꼬랑이 꺼진 타입이라면 볼륨이 꺼진 타입, 볼륨이 없는 타입은 전체적으로 땅이 푹 파여있는, 크게 움푹 파여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분들은 이 홈 파인 것만 메꿔서는 다크서클 해결되지 않겠죠. 전체적으로 꺼진 걸 메꿔주는 게 필요한데 그게 이제 앞광대 필러라든지 아니면 볼륨 필러를 통해서 땅을 전체적으로 메꿔 주셔야 다크서클이 해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까지 다크서클 유형 4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 유형 따라서 치료법이 다 다르잖아요. 유형에 맞지 않는, 내 다크서클 타입에 맞지 않는 치료를 받으면 아무리 받아도 다크서클이 해결되지 않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색소 타입의 다크서클에는 색소를 없애주는 치료, 색소 레이저나 미백 주사나 이런 치료를, 색소를 없애주는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눈 밑 꼬랑이 꺼진 타입에는 눈 밑 꼬랑을 메꿔주는, 샤프하게 그 고랑만 메워주는 필러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고요. 유형 세 번째, 눈 밑 지방이 많은 타입은 눈 밑 지방을 없애주는 시술을 받으셔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시술로 아이 슈링크라든지 눈 밑 지방 분해 주사 같은 걸 말씀드렸어요. 네 번째, 눈 밑 볼륨이 전체적으로 없는, 볼륨 없는 타입은 꺼진 볼륨을 메꿔주는 볼륨 필러 내지는 앞광대 필러를 받으셔야 되는 거였죠. 지금까지 다크서클의 유형 4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내 다크서클의 유형 어떤 건지 이제 좀 아시겠나요? 내 얼굴에 맞는 타입으로 시술 받으신다면 여러분들 여태까지 지긋지긋 떨어지지 않았던 이 다크서클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 밖에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예뻐지는 도도TV 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끼어들 수 있어요. 눈밑 빵빵 타입. 눈밑 지방이 빵빵하게 많은 타입이에요. 눈물꼬랑, 눈밀꼬랑. 야. 이렇게 말을 못할까?